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럽 부의장 박종범입니다. 저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18기부터 모스크바 협의회와 블라디보스토크 협의회가 우리 이제 유럽 지역회의에 속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민주평통 우리 해외 자문위원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일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거주하는 거주 국가에서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로 하여금 우리 한반도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게 하고 또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선봉장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 살고 있는 이제 주류 사회의 사람들에게 우리들에 대한 한반도에 대한 평화 통일 방향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에 이제 포함되게 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협의회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고려인이라고 말하는 옛날 일제시대 때부터 가 있었던 우리 선조들 그 후손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블라디보스토크 협의회가 같이 우리 유럽 지역회에 오게 됨으로 해서 저는 맨 먼저 생각했던 게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고려인들과 그 다음에 그 나라가 개방이 되고 나서 들어간 우리 이제 한국인들 이놈들과의 어떤 교류를 맨 먼저 갖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 하나,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국적이 이제 아마 러시아 국적으로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로 하여금 우리 한국에 대해서 먼저 알게 만드는 그런 작업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해외에 살고 있는 이제 우리 이 차세대들이 한반도의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기회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나라의 이제 주류사회에 적응을 하다 보면은 그런 우리 차세대들로 하여금 우리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알게 하고 한국 정확한 어떤 정체성을 갖고 한국에 대한 역사관, 통일관을 갖게 만드는 그런 차세대들을 위한 어떤 활동을 전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노르웨이 노벨 평화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해서 어떤 평화에 대한 포럼을 개최함으로 해서 유럽의 이제 지식인들과 우리 한국의 지식인들이 우리 한반도의 평화 안정 통일에 대한 어떤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또 아울러서 이제 중동이나 아프리카, 우리나라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런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한국에 대한 어떤 지혜나 한국에 대한 지식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류 사회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한국을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고 있는 안보적인 위기 상황, 이거에 대해서도 유럽의 주류 사회에서 아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의 발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들리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미국과 북한의 이런 직접적인 어떤 막말을 하면서 전개되고 있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때로는 어떤 좀 실소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일종의 이제 어떤 어떤 군사적인 측면뿐만이 아닌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노리기 위한 정책도 아닌가라는 그렇게 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일단 현재 분명한 것은 굉장히 엄중한 현실인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측면에 유럽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의 인권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는 그 인권의 문제를 굉장히 중히 여기고 있는 나라들이 유럽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유럽에 있는 주류사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사실 북한의 인권 문제, 북한의 그 어려운 현실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들로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느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주류사회가 인식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그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대화 채널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그 측면이 있고요. 또 그런 역할들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민주평통을 자문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외교 문제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대사관이나 공관을 통해서 하기 어려운, 정부 차원에서 직접 하기 어려운 분야들이 있거든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델리케이트한 문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민관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들을 찾아서 우리 그 민주평통 자문회의 어떤 그 입장에서 일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그 현지인들이 우리나라를 더 정확히 알고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로열티를 더 오래 갖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문화 예술이 따라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문화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그 수준이 높은 그런 유럽 사람들하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 스스로도 경제적인 발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경제적으로는 많이 윤택해졌고 또 문화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훌륭한 문화도 많이 있었지만 사실 유럽 사람들은 또 우리 문화에 대해서 많이 접할 기회가 적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어떤 그 우리 한국과 유럽과 한국 간의 어떤 문화 교류를 더 이렇게 증대시키고 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서로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서로 동질감을 느낄 수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조그마한 힘이나마 그렇게 힘을 보태야 되겠다 생각해서 유럽과 한국의 문화 교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우리 한문화회관을 설립했다랄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올해도 7개 나라하고 하게 했는데요.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 등을 비롯한 7개 나라와 한국과의 그 프렌시 콘서트를 개최를 했고요. 그 유학생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는 유학생들, 주로 이제 우리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음악도들 아니면 이제 또 미술학도나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무대에 많이 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게 그이들한테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어떤 유학생들이나 한국의 어떤 그 솔리스트들을 무대에 많이 세우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소위 말해서 문화예술적으로도 세계적으로 선진화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제일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게가 북한이 이제 경제적으로 그렇게 낙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지금 현재 또 중국의 업체들이 사실 북한에 많이 들어가서 또 어떤 경제적으로 먼저 선점을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통일이 되면 맨 먼저 가서 해야 될 게 북한의 경제적인 어떤 그 우리의 위상을 되찾는 거. 그러니까는 북한에 대한 투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또 그러면서 북한 경제를 빨리 신속하게 하게 만들므로 해서 우리나라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지금 현재 중국 업체들은 자유스럽게 들어가서 어느 경제적인 이권을 먼저 획득을 해버리면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그걸 쉽게 뺄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지금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북한의 통일이 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경제적인 어떤 그 지원, 그다음에 투자를 함으로 해서 우리 경제 주체화, 우리 한반도의 한민족이 경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작업을 맨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아시다시피 정말로 그 국제사회가 경쟁이 격화되어 가고 있고, 특히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이 전부 이제 극우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각자가 전부 극우화가 되어가면서 자기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그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 요즘에 우리 한국이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중국이 그만큼 따라오고 있고요. 중국한테 많은 부분에서 좀 추월당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극복하면서 우리 한반도가 우리 한민족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으려면 통일밖에 없다. 통일이 돼야 우리 한반도의 발전, 남한의 어떤 그 발전된 어떤 기술과 자본력, 북한의 그 어떤 양질의 노동력, 이것들이 같이 합쳐져서 하나가 됐을 때 하나의 어떤 지금 현재 같이 그냥 그 섬으로 돼 있는 우리 남한이 아닌 정말 대륙으로 그렇게 쉽게 뻗어나갈 수 있는 반도인 한반도의 모습을 갖춰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지금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뿐만이 아닌 중장기적인 측면, 이런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우리 한반도의 모습을 봤을 때도 통일이 정말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통일은 단순하게 어떤 그 우리의 희망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생존의 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